반갑습니다. 네. 아유, 박수까지 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오늘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죠? 네, 21페이지. 기초서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깔끔하게 잘 나왔죠? 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21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 만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내는 어떤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내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총론에서 조세의의를 공부했는데, 조세의의 다른 것들은 다 교양이고 꼭 알아야 될 것은 납부이행 방법. 세금 납부이행은 어떻게 하느냐?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죠? 네, 한 번에 내는 게. 근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됩니까? 물납이라는 게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돼요?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뭐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세목을 꼭 알아셔야 돼요. 요건과 이제 절차는 나중에 배우는 거고, 자, 허용되는 세금. 물납은 지방세에서는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재산세, 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안 돼요.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지방세에서는, 자, 물납은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뭐만?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네, 허용되고, 양도소득세 허용됩니까? 허용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돼요 안 돼요? 되고, 분할납부 순서 바꾸면 꼭 이렇게 분할납부 되고, 물납은 안 되고, 순서, 내가 이럴 줄 알고 꼭 순서를 바꾸지.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 여러분, 하여튼 취득세, 자, 물납 됩니까? 취득세? 안 돼요. 취득세 분할납부 됩니까? 안 돼요. 등록면허세 물납 됩니까? 안 되고, 분할납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국세에서 다시요, 종합부동산세 물납 됩니까?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자,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된다 안 된다? 되고, 물납은 안 되고. 자,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세목들의 성격, 특징을 파악했는데, 조세 분류에서,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도 있고 또 시군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럴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하고 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구도고, 재산세는 시군구.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어떤 애? 네? 지방소득세라는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잘은 아직 모르겠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은 지자로 이름 시작한 나머지 애들은 다 특광, 도세고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횟집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횟집을 간다 안 간다? 간다. 어떨 때만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끼리 어디 횟집 갈 때 그냥 나 떼놓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개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 5개 주요 세목의 성격, 특징, 요걸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성격이 있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직접세라고 했어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불일치, 일치하는 세금.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세금.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을 포함해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냐면 직접세입니다. 근데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세.
한번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답할 때가 됐는데. 자, 그래서 간접세인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다른 사람을 전가시키는데 대표적인 예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되고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자, 거래 징수에서 받아가지고 세무세 내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데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양수인이, 공급받는 사람이 담세자가 되죠. 그 다음에 5개 주의 세목은 여러분요, 목적세예요, 보통세예요. 5개 주의 세목은 목적세다, 보통세다. 보통세입니다. 세금 요거 걷어가지고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우리 5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머리글자를 따서 교교, 농, 지. 국세, 목적세 3가지. 교교, 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2가지. 찌지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찌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주의 세목은 여러분요,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부가세의 독립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의 세목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뭐가 있었어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자, 이래서 농특세 나왔다, 조세 총론 공부할 때 그러면 항상 족보 떠올려야죠. 뉘집자식이냐. 자,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넉넉히 그냥 내 얼굴만 보고 있지 말고 대답을 하란 말이지. 아이고, 자, 그래서,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개 주의 세목은 여러분요, 얘들 종양세예요, 종가세예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주세들은 다 종가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 취득하는 가격, 뭐 보유하는 재산 가격, 벌어들인 소득 금액,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돼요, 정률세율이 정돼요.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백분율로 정률세율이 정되고, 그 다음에 종량세 정되는 것은 뭐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가, 등록면허세도 원칙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가 건당 얼마? 6,000원. 그래서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세율이 자 6,000원 금액으로 정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그래? 정액세율.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가 종량세, 정액세율이 정되고 5개 주요 세목은 종가세고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5개 우리 주요 세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다 공통적으로 자 직접세고, 보통세고, 또 종가세, 또 독립세인 세금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조세 분류를 통해서 세목들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되는데, 그럴 때 부동산 취득과 양도 관련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통과세. 그죠? 유통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그 다음에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항상 같이 나오는 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제 보겠지만 재산세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애. 얘기 안 했나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시부가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보유과세. 자,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 자, 양가로 15번에 보니까 조세 징수가 나오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조세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겨울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21페이지 양가로 15번 보시면
조세의 징수 이게 어떤 거냐. 자, 이제 책을 펴놓고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쭉 듣습니다. 듣고 필기할 필기는 있다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필기하시든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일단 쭉 잘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 징수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쪽에 와서 설명드립니다.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게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우리 세금 계산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표준이라는 거 있죠? 과표.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이요.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고 요 수량 면적 건수로 표시되면 뭐고? 종량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럴 때 요 과세표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과표라는 것은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무자가 요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납세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하죠. 과표를 결정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세율은 납세무자든 과세권자든 과표에 결정되면 세율은 그냥 그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곱해져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요걸 누가 결정하느냐 그런 말은 요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요걸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먼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요. 1차적으로 요 과표를 결정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즉 세금 계산하는 그런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예요. 국가나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과세 주체만이 요 세금 과표를 즉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하는 그런 세금이 있어요.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요 과세 주체에게 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신고 납부.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학자들이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세. 근데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예요. 신고 납부 방법.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하고 국세에서 용어를 표현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제 뭐라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용어가 달라져요. 조금 살짝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지방세법을 정부입법하는 부처는 우리가 이제 그 안전행정부요. 근데 행정안전부인가요?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근데 국세는 이제 기재부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정부입법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리다고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여튼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납세라고 하는데 자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납부 방법이고요.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에게 계산된 세금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방법, 보통징수요. 똑같은 얘기를 근데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정부 부과과세, 자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통징수, 신고납부 이렇게 징수 방법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다시요. 신고납부 방법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보통징수나 정부부과세 방식은 국가나 지자체 과세주체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불성실. 자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느냐. 신고납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제재를 받는데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자 아래처럼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이 고지서에는요 여러분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요 납부기한이란 말이 있는데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기간이란 말이 있어요. 기간. 기간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쭉 이렇게 연속된 시간이 있죠. 연속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세 과세 기간 그러면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쭉 연속된 시간이고, 근데 기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한은 기간에 있어서 어떤 기간에 있어서 특정 시점이요. 요 특정 시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간의 끝이요. 특정 시점. 자,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은 한계할 때 다다를 한이잖아요. 한문으로. 그래서 끝, 기간의 끝,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만약에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있죠, 이걸 막 혼동해서 사용해. 제가 들어보면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 보면 가산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금,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막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시험에 요 가산세와 가산금을 요 용어를 알고 있는지를 뒤바꿔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뭐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요걸 시험 문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 가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을 보면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이제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산세 적용하고 2차적으로요 다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산출세액을 다시 구한 다음에 세금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서 가산세 합한 금액을 다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산세요. 계산한 방식을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오늘 대략 배울 건데요. 가산세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자면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계산됐다고 쳐요. 그러면 요 산출세액 100만 원에다가 20만 원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자, 그랬는데 이 납세 고지서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납세무자가 이 고지서를 바꿔서 또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고지서에는 미납부를 합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느냐? 보세요.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또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납부하는데,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신고납부를 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자,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잖아요.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징수. 그래서 원칙은 신고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즉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들이 그러냐면 취득세예요. 취득세. 자,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우리 지방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데 4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온풍기가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부터 수업 시작한 지 1시간 30분도 안 되는데 눈이 지금 개슴츠레지면서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몇 분이 지금 눈이 벌써부터 개슴츠레지는데 이게 안 돼요 벌써. 그러면 진짜 큰일 났네. 중요한 거 하는데요.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질 때 특정 자원에 대한 이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에 신고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종합해가지고 지방소득세를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세,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에요. 제가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세금이냐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요,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일부 이 세금을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하는데, 별명 하나 붙여드리면 지방소비세는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꼽살이 뭐라고요? 지방소비세.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 그럼 뭐? 지방소비세. 얘는 항상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고 꼽살이 껴서 다녀요. 그래서 하여튼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항상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를 보면 뉘집 자식인지 떠올려야 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부가세다 보니까 보세요. 이따가 이제 부가세 특징을 말씀드리겠지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보니까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모두 함께 신고납부하려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합니다. 어떻든 간에 보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더 있지만, 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들이 더 있지만, 다른 뭐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요거만 알고 있어도 다 고르는 데 지장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고납부와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다른 것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의 신고납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들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도 있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뭐도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가산세는 있죠? 요 가산세는 보세요. 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하지.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징수하는 이 흐름을 보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앞에 어떻게 가산세, 이 뒤에 나오는 게. 그래서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근데 반대로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요. 자,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는데 안 내요? 그러면 가산금은 요 120만 원에다가 미리 말씀드리면 3% 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20만 원, 여기 120만 원에 20만 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전 시험에 가산세에 관한 지문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O, X요? X입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징수 흐름을 생각해요.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고요. 하여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얘네들은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다는 거 아셨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가산세부터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하는 세금이요. 그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이 적용되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보세요. 재산세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재산세는 여러분 집으로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죠? 재산세.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대답 안 해? 그랬더니 없어요, 집이. 이런 분이 계시는데. 자,
어디간에 재산세 보통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요. 재산세 나오면 항상 같이 물납 분할납부면 안 따라다니지 항상 같이 나오는 애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는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보통징수합니다.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네.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보세요. 또 나왔네요. 여기. 지방교육세는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예요. 본세에 따라서. 근데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거든요. 아직 안 외웠지만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로서의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보통징수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내라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이런 부가세들, 제가 농어촌 특별세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자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혹시 MBC TV 전파교문동 얘기해드렸나요 지난주에? 안 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잠깐 상부적으로 한번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본세로 해서 얘네들을 독립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라고 하죠. 근데 또 다른 말로 본세라고도 해요. 얘네들을 독립세, 본세로 해서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얘네들을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아직 안 외웠어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배울 건데 자 제가 알려드리면 지방교육세 있죠. 이 지방교육세는 자 얘네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본세로 해서 얘네들 이거 받을 때 함께 받는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외우게 될 거고요. 그럴 때 자 이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예전에 MBC TV에 전파견문록이라는 TV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경규가 사회를 보고요. 그 스튜디오에 그 보면 연예인 패널들이 쭉 나와 있어요. 청팀, 백팀 이렇게 나눠서 연예인 패널들이 나와 있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사전에 단어를 보여줘요. 그러면 시청자는 그 단어를 볼 수 있어요. 패널들만 모르고 그 단어를 딱 보여주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뭐였냐면 부부싸움이라는 단어를 딱 보여주고요. 시청자는 이제 볼 수 있죠. 그 애한테 부부싸움이란 말은 하지 말고 여기 어른들한테 힌트를 줘봐라.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서 딱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리고서 막 놀고 있어요. 그 연예인 패널들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맞추면 빽 부저 눌러서 청팀에서 맞지 첫 번째에서 맞추면 500점, 뭐 두 번째 힌트에서 맞추면 400점 이런 식이거든요. 연예인 패널들 단어를 이제 유출 못하니까 얘가 두 번째 힌트를 줍니다.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그러고서 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부싸움이죠. 대충 아주 힌트 제가 안 했어도 맞출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대충.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이었는데 제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을 똘똘한 애들한테 연락의 부가세를 설명한 다음에 했죠. 여기 배운고시학원 우리 배운고시학원 오전반 어른들한테 자 부가세란 말을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뭐 어떻게 힌트를 주냐면요 이거예요. 그때 달라요. 그리고서 막 노릅니다. 부가세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뭐냐면 본세에 따라서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 재산세를 본세로 할 때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고요.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하고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하는 거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보통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애들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징수 방법을. 그냥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얘네들 두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면 되고요. 얘들 두 가지만. 뭐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제 보통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정부 부가세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재산세처럼 얘도요 납세 고지서가 달라와요.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가세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부 부가세가 종부세는 정부 부가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눈이 개슴츠레해지시는 것 같다 어째?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 부가세 하는데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납세무자가 딱 보고 있잖아요. 휴지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세 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줄여서 종부세,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또는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 X입니다. 원칙은 부가가세 하는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재산세는 있죠? 재산세는 원칙은 뭐 보통 징수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내년도에 재산세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래서 세법 공부했다고 올해부터는 내가 세법을 공부했으니까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어떤 경우에도 얘는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했을 때 재산세에서 어떤 신고 의무를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가산세 적용된다 지문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아셨죠?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정부 부가세는 국세가 또 있는데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도 정부 부가세예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물론 더 있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근데 요걸 또 이제 질문을 보충 설명을 기초이론 때 안 해드리면 계속 또 질문하기 때문에 미리 아예 제가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요. 제가 분명히 증여받아가지고 제가 증여세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상속세 증여세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세요. 이거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참고적으로 교양 삼아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떤 색이냐면 상속세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요. 상속받았을 때. 또 증여세 같으면 증여받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요. 요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상속 증여받았을 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요 신고 기간인데 신고 납부를 하는데 요 기간 만약에 이 신고 의무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제재도 받습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네요? 자, 근데요, 이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다시 6개월 또는 3개월, 요 기간 동안에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다시 요 기간 동안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누가 하냐면 세금 계산은 최종적인 세금 계산,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해요.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부가가세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세금 관할 세무서에서 내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상속세, 증여세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보내주면 될 걸 뭘 또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하고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보세요. 상속증여세는 처음부터 정부 부가세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귀신처럼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걸 알아가지고 장례식장 나타나가지고 있죠.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고 가신 재산 싹 다 조사합니다. 또 누구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지 받을 게 있는지 이런 거 다 일일이 조사하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자 남겨놓고 가신 상속재산에서 뭐 자 채무 같은 거 빼고 장례비 공제 이런 거 장례비가 들어간 거 다 빼고 해가지고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상속공제 공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계산해서 세율 곱해가지고 이제 상속세 계산해서 고의서를 통해서 징수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어떻게 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세무공무원이 나타나가지고 그 재산 채권 채무관계 다 조사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속세는 일단 또 어떤 분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증여한 거 처음에 과세관계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제대로 신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세액 결정한다고요?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 계산은 정부, 관할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중에서는 정부가 하십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처럼 애초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지 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또 정부에서 하느냐? 여러분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되려면 뭔가 확실한 뭔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그 거래 그 시세라든가 가격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미 공시 가격이라고 해서 뭐 매겨놓은 가격도 있고 또 거래되는 시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뭐 광명시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뭐 무슨 아파트 1101동 1104호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1100 뭐 그쪽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 가격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대로 신고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양도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버님 친구분이 문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남겨놓고 하신 재산이 10억. 그 중에 우리가 자녀들은 일괄공제라고 그래가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 그냥 공제해줍니다. 상속 공제해줘요. 그러면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5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는 자 5억 원 이하 같으면 이제 5억 원 이하 같으면 이제 20% 세금이 또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친구분이 문상 와서 막 아이고 친구야 오랫동안 같이 살자고 하더니 네가 먼저 가다니 웬일이냐고 해서 막 아버님 친구분이 와서 막 슬퍼하시죠. 이제 다 이제 문상 끝난 다음에 이제 아버님 친구분 조용히 불러가지고 골방에 데리고 가서 아버지 장로 저 서랍에서 이제 인감장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친구분한테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빚진 거로 돈 빌린 거로 차용증 좀 써달라고 하면서 그런 거로 가짜로 이렇게 가짜로 믿을 만한 분한테 그래가지고 차용증 만들어서 도장 찍어가지고 상속재산 남겨놓고 가신 상속재산 10억인데 채무 5억 배 그럼 5억 남죠? 일괄공제 5억 하니까 자 과세표준 빵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신고납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세액 확정되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증여세를 일단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것 바탕으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누가 해?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부부과세는 조세다. 자 그러면 대충 이해하셨으면 이거는 그냥 교양이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교양이고 하여튼 정부부과세는 국세가 있는데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들은 뭐한다? 정부부과세입니다. 물론 농어촌 특별세 얘 부가세다 보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부가세다 보니까 얘도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정부 부가세 하기도 하는데 그냥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빼버리고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 부가세입니다. 얘네들 빼놓고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 있죠? 그래서 뭐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국세는 그래서 신고 납부합니다. 국세들은 웬만하면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 부가세 원칙. 나머지 웬만한 세금들은 다 뭐한다?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등등 웬만한 세금들은 신고 납부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신고 납부 방법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즉 세금 계산한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방식. 근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가중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하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애들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통징수 방식, 정부부가세 방식은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지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 원칙으로 하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딱 2가지만 알아도 돼요. 어떤 거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자, 얘네들이 보통징수입니다. 정부부가세는 국세 딱 3가지 어떤 거예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뭐 한다? 정부부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요. X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 에? 아이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 오, 맞습니다. 재산세 집에 날라온 거 거기서 수행해 버리고 신고납부 하겠다 하면 안 된다니까.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정되지 가산세가 정될 수 없다. 자, 이런 거.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하셨습니다. 교재 한번 21페이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안가로 15번 봅니다. 조세 징수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에 신고납부요. 국세 신고납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의의를 봅니다. 신고납부라뇨. 자, 납세의무자가 이게 포인트죠.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의무자가. 자, 그 밑줄이고 납부할 조세 과품과 세액을 자 밑줄입니다.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신고납부 방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한다는 것. 세목이요.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밑줄이요.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비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자의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자의 동그라미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는 뭐 한다고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비출, 그리고 부가세 등등등,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비출이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할 때는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나 국세에선 정부부가세, 의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자 밑줄입니다.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밑줄이고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지방세에서 재산세 밑줄,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밑줄,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 취득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렇게 보통징수합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주민세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예, 정부부가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징수 방법 22페이지 보시니까요. 동그라미 3번에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특별징수. 지방세에서 우리가 특별징수라고 하는데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천징수 들어보셨죠? 근데 특별징수는 못 들어봤다고 하는데 근데 원천징수는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은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근로소득세인데 예전에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갑종 근로소득세,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근로소득세. 이렇게 해서 갑종근로소득세 줄여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갑근세. 이렇게 불렀잖아요. 갑근세가 그거예요. 갑종근로소득세.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즘은 막 싸이 같은 애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공연해서 잠실에서 공연했어요? 소득 발생했죠?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서 공연하고 있죠? 거기서 소득 발생했죠? 다시 또 한국 와서 공연하다가 또 뭐 브라질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막 여기서도 발생하고 저기서 발생하고 왔다 갔다 막 발생하잖아요.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은 갑종과 을종에 대한 구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근로소득세예요. 근소세. 우리 근로소득세, 근소세, 요거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로자지. 근데 월급을 받을 때 보니까 애초에 사업주가 세금을 떼고 주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주가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잖아요. 제가 강의하면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돈이 없는 곳에서는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제가 항상 그 돈이 있어야지 그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도 돈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주부터 몸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노래방 같은 데 있잖아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돈을 안 주잖아요. 돈을 안 주잖아요. 돈 안 주니까 노래방에서 마이크 잘 안 잡습니다. 근데 제 노래 들으려고 돈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노래를 내 노래 들으려고 돈 줄 사람은 없으니까 돈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안 해요, 제가. 근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맨정신에는 안 하는데 술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마이크를 몇 곡은 그래도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희들도 똑같아요. 저도 그 강의하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자, 보세요. 소득세 같은 국세에서 징수 의무자, 세금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세금 징수의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 징수 의무자라고 있어요. 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또 원천징수는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애초에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이렇게 뭐 통장 정리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애초에서 은행에서 세금 떼고 주죠? 예?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애초에 떼고 주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이 다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국세에서. 근데 사업주가 근소세만 떼는 게 아니라 이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함께 내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소득세예요. 자, 지방소득세도 함께 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얘도 함께 내는데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지방세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니까요. 특별징수요.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국세는 원천징수,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세만 좀 알아두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요. 우리가요, 특허청에 특허 출원할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에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별징수합니다. 또 지방소득세, 금방 사업주가 소득세 같은 것 징수하면서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줄이에요. 두 가지만 그냥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등록면허세하고 지방소득세.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몇 년 전에 시험에 24회였나? 취득세 문제에서 취득세는 특별징수 되는지를 물어봤었는데 참고적으로 취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습니다.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고 어떤 것만 등록면허세만 이렇게 이제 특별징수합니다. 걔네들 주요 세금들 중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 설명, 자, 신고납부 방식이 뭔지, 그 다음에 보통징수가 뭔지, 그 다음에 특별징수가 뭔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16번 가산세와 가상임도 공부합니다. 양가로 15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항상 중요하다고 하면
그냥 놔두면 안 돼. 별 표시를 해야지, 여러분들. 항상 별 표시할 때, 어떤 분들은 별 표시를 할 때, 아이고, 진짜 그냥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크게 별 표시를 하더라도 좀 크게 하시고, 그죠? 중요하고. 양가로 16번, 가산세와 가산금 27회 시험 때 가산세 시험에 나왔었지만 단순 암기식 문제 나왔지만 또 여전히 또 몇 년 전에도 그 몇 년 전에도 나왔었고요. 가산세 가산금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 가산세와 가산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